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요.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원해요. 그냥 번아웃까지 훅 갔어요. 돈을 많이 벌고 나면요. 그렇게 건강해진 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덕지덕지 보실 거예요. 지금 데이터와 AI 활용이 이렇게 쉬워지고 있는 시대에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앞으로 굉장히 큰 낭비가 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미래를 가장 먼저 가장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캐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애플워치가 고혈압 신호를 알려주는 시대, 건강 앱은 어디까지 갈까?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탐구하고 계신 분이고요. 사실 태호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제 머뭇거리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금주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할 수 있게 큰 용기를 주었던 분이고요. 그리고 태호는 창업해서 매각 경험이 있는 연쇄 창업가이자 쿠팡, 리프트, 그리고 뱅크샐러드, 당근을 거쳐서 지금은 퍼스널 디시전 인텔리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탭제로 대표 맡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연쇄 창업가고요. 이후에 다양한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IT 스타트업들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요즘에 실리콘밸리의 좀 창업가들 보면 유행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보면은 주렁주렁 저처럼 오라링부터 애플워치부터 우프까지 이렇게 쭉 기본 장비처럼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투자자로서 창업가들을 만나다 보면은 결국 가장 중요한 자산이 또 그분의 컨디션이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결국 창업자가 2년, 3년, 5년 이 누적적으로 계속 좋은 판단을 해나갈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판단력에 몸의 상태라는 게 꽤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계속 필요한 상태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좀 판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거를 요즘 좀 지쳤다 아니면 번아웃이 좀 왔다 이렇게 감으로써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웨어러블이 상태를 좀 어느 정도 숫자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가 정확히는 이제 몸을 하나의 운영 데이터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매출, CAC, 리텐션, LTV를 보듯이 개인도 수면, HRV, 심박수, 회복 상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운영하려는 그런 흐름의 한 형태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또 태호도 직접 창업과 스타트업 임원 생활을 꽤 오래 하시면서 이걸 되게 피부로 와닿게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태호의 경험과 좀 연결해가지고 이 트렌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가는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잖아요. 업무 시간 자체도 길고 내가 내려야 되는 의사결정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라도 놓치기가 싫고 막 그렇게 나를 써야 되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전쟁이 터진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구멍이 났다 같은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이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쓰고 가장 나은 의사결정들을 쌓아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게 실리콘밸리에서는 제가 갔을 때도 좀 당연하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서 많이 자신의 컨디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기기도 쓰시고 병원 클리닉도 자주 가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인지가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하면서 번아웃 오고, 그러다 보면은 대표님이 흔들리면 회사 자체가 흔들리고 하는 안타까운 상태들을 많이 봤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보고 좋았던 거를 아직 인지의 영역이 아니신 분들한테 잘 나눠서 우리 함께 윈윈하면서 더 큰 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뤄볼 수 있을까라는 게 저도 모르게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여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기기들, 좋은 기술들 같은 게 나오고 있네, 사실 쏟아지고 있네. 이제는 해보자, 이런 방법들을 써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되게 쉽게 설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서 요즘은 되게 기쁘게 주변 사람들 만나고 제가 좋은 영향도 받고 그런 윈윈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실감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네, 저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라링으로 수면을 체킹하고 있고
우브로 스트레스 레벨을 실시간으로 좀 보고 있고 애플워치로는 HRV를 보고 수면을 보고 뭐 운동을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마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생활, 일 모든 거를 최적화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태호는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로 그런 것들을 트래킹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좀 어떻게 쓰고 계신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깔고 가야 되는 얘기는 네. 저는 종교가 과학입니다. 데이터 과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인과관계들을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관찰하고 파악하고 인과를 찾고 못 찾겠으면 실험을 통해서 인과를 밝혀내고 그 밝혀낸 인과들 위에서 저의 많은 것들을 결정하거든요. 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임팩트를 내는 게 제 지난 20년간 업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임팩트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강화가 돼서 그렇게 개인도 정신 차려보니까 살고 있더라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러면 저같이 사는 사람이 뭐 얼마나 돼? 많아? 라고 여쭤보실 수 있을 텐데 레디트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면 Quantified Self라는 그런 서브레디트가 있어요. 나에 대한 아주 작고 크고 한 지표들을 다 측정하겠다. 측정해서 그거를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어디 뭐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한 2007년서부터 그게 유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일찍부터. 네, 네. 창업가 대표님들처럼 업무 강도가 세신 분들일수록 약간 그런 성향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처럼 이제 직업적으로다가 그렇게 강화된 분들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잘 써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자연스럽게 커지신 분들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할 때 Quantified Self 들어가면은 온갖 데이터를 다 모아서 온갖 실험들을 다 하더라.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술 먹는 대표님이 예전에 비하면은 뭐 줄었죠. 뭐랄까 과장해서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나이가 있으신 대표님들은 술로 의지하셨던 분들은 어렵겠지만 요즘 나 전성기고 내 최고의 the best version of me를 이용해 가지고서 내 직원들, 식구들 다 먹여 살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술 완전 안 마시고 수면, 영양, 운동, 내 정신건강까지 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최고더라. 내 의사결정의 질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식으로 나를 만들었을 때 최고더라까지도 Quantified Self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호는 방금 말씀하신 영양, 운동을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항상 그랬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궁금하실 것 같고 태호도 관리를 못했을 때가 있느냐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그 삶의 변화가 들어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이후에는 지금은 어떻게 트래킹하고 있고 뭐가 또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임팩트를 느끼시는지. 미국에서는 제 사업을 했었고 한국에 와서는 스타트업의 CTO의 임원이었습니다. 내 사업을 할 때는 미친 듯이 일할 때도 번아웃이 안 왔어요. 내 거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된 제가 한국에 와서 똑같이 일을 한 거겠고. 똑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서 현타가 왔어요. 왜냐면 그게 내 회사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습관처럼 내 회사처럼 일하다가 나는 지분이 없는 C-레벨이었을 뿐인 거죠. 근데 그 즈음에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서 그냥 번아웃까지 훅 갔어요. 몸무게도 그때 한 30kg가 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Quantified Self에서 나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때는 그 강한 업무 강도를 견딜 수 있었지 같은 거를 떠올리기 시작하고 또 애플 매장에 가서 애플워치를 우연찮게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일했었구나라는 걸 조금씩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저를 되돌리는 시간을 꽤 오래 한 6개월 정도 가졌습니다. 그때는 일도 좀 우선순위를 낮추고 가족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가서 명상하고 저를 찾는 막 여행 같은 거 하고 살도 빼고 그렇게 망가졌던 저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그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심박수 들려면 여기 이 밴드 같은 거 찼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24시간 차고 하겠어요. 운동할 때나 하지. 근데 이런 디바이스들은 반지 형태가 됐던 시계 형태가 됐던 좀 더 편하게 24시간 붙어 있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인제스트 해주니까 거기에서 여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 때 컨디션이 좋니? 나는 무엇을 먹었을 때 또는 얼만큼의 양을 먹었을 때 과식이 돼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하나하나가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로 실험 플랫폼에서 실험하던 가설들 물어보는 거랑 거의 같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잠을 얼마큼 자야지 되는 사람이야? 뭐 재밌는 것들은 캘린더 같이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하거나 미팅을 하면은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야. 하루 중에 회의를 몇 시간 이상 하면은 나는 힘이 쪽 빠져. 뭐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질문을 해보면 데이터가 답을 해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서부터는 뭐 너무 재밌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된 지 5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거의 시스템화 됐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최적화된 버전의 태오는 어떤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나요? 네. 이럴 때 내가 상태가 좋더라. 그래서 뭐 하루에 미팅은 몇 개, 네네네. 인과로 검증된 모듈들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저도 나이를 먹고 세상도 바뀌고 있고 가족들의 고민도 바뀔 수 있어서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깔아놓고 지금 제가 검증된 인과 모듈로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수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8시간 자야 됩니다. 8시간이요? 네. 8시간 자야 됩니다. 6시간을 자면은 다음날 일찍 자야 됩니다. 네. 그거 완전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오늘은 9시에 누워야지. 9시에 누워서 9시 반에 눈 감고 내일 6시 반에 눈 뜬다. 그러니까 요게 좀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갔고요. 다음에는 저는 운동이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컨디션을 올려놔야지 의사결정이라든가 하루를 얼마나 활기차게 보낼지가 인과적으로 저는 5년의 데이터를 통해서 있는데 뭐 논문처럼 모든 전 인류의 인과가 아니고 저의 인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강도가 꽤 높은 운동을 30분 이상 컨디션이 좋으면 1시간까지도 해서 호흡을 튀어놨을 때 그렇게 올려놓은 컨디션이 저녁 때까지 유지가 돼서 그날은 활기차고 에너제틱하게 누굴 만나더라도 제가 에너지를 주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럼 좀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서 저는 이 웨어러블 기반으로 트래킹하고 이제 최적화하고 이런 흐름이 지금 좀 특히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좀 동시에 맞물렸기 때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프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데이터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스냅샷으로 찍어봤다고 하면은 이제는 애플워치, 오라 이런 그 기기들로 거의 일상에서 계속 쌓일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데이터 연속성인 것 같습니다. 스냅샷이 아니라 쭉 실시간으로 뭐 수면이 안 좋았던 날, 술을 마신 다음 날, 운동 강도가 높았던 날에 대한 몸의 반응들이 데이터로 계속 쌓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고 마지막은 또 AI인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데이터가 많아져도 사람이 그거를 계속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겠죠. 근데 AI가 이제 딱 던지면은 어떤 패턴이 반복되는지라든지 뭐 오늘 뭘 바꾸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빠르게 해서 제안을 해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여서 더 이렇게 폭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쓰는 방식이 이전과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느냐를 보면 좀 어떠신가요? 데이터는 이런 기기들로 모으고 수집하기 굉장히 쉬워졌고요.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있고 미팅 같은 것도 다 녹음하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거는 데이터로 다 모을 수 있다. 너무 쉬워졌다라고 해보면 아까 인과 얘기했지만 아무리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데이터 과학 문해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거였어요. 근데 AI가 나와서 이 부분을 저는 해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과나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통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일단 데이터 모으기 쉬우니까 그거 다 준 다음에
네가 아주 잘하는 데이터 과학자라고 해보자. 너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니? 어떤 것들이 도출되니? 인과관계라는 게 있다던데 그게 준실험으로 좀 나오니? 나 어떤 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 쉽고 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기업체에서 데이터 인프라 만들고 파이프라인 만들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뭔가를 해볼 수 있었던 게 이제는 일반인들도 아무런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단계로 된 거고 AI가 그 부분을 해결한 거죠. 네. 또 하나 언급해보면 좋을 만한 게 애플워치가 이제 그 고혈압 알림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재밌는 사례가 최근에 또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약회사들도 그렇고 IT 회사들도 그렇고 이런 기술이 무르익으면 이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아주 귀신같이 알아채지 않습니까?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모으고 AI가 그 해석 난이도를 굉장히 낮춰줬다라고 하면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거지? 또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하는 거는 그들의 주 전문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쏟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네. 작년 2025년도에 미국 FDA에서 애플워치에 고혈압 알림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혈압을 재려고 하면 보통 여기에 뭔가를 차고 버튼 누르면 얘가 축축축축 들어가서 실제로 이 혈압이니까 프레셔를 측정해가지고 너는 혈압이 높다, 그렇죠. 보통이다, 낮다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한테 선물도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것도 기억납니다. 왜냐면 우리 몸 소중하니까요. 근데 얘는 여기에 뭔가 압을 줘갖고서 하는 게 없잖아요. 얘네들이 심박을 재는 센서, 그 조도 센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혈류가 흘러가는 거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 30일 동안 보고 있으면 보통 때는 혈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는데 얘가 좀 혈압이 올라가는 패턴이 있네. 혈압이 좀 고혈압으로 갈 수 있을 위험성, 리스크가 있는데 라는 거를 그 전에 자신의 데이터와 지금 혈류가 흘러가는 데이터를 보고서 패턴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고혈압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병원 가봐 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이미 FDA 승인을 받았고 올해 4월 달에 한국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4월 말 5월 초에 한국에 있는 애플워치 사용자들도 그 기능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면 미국의 FDA와 한국의 그 승인을 둘 다 받으면 그거는 좀 글로벌리 다 통용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허가받았다 그러면은 좀 검증됐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오마커를 추론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앞으로 건강과 IT 업계에서의 큰 트렌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 애플이 사실 시사하는 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요즘 트렌디한 거? 좋습니다. HRV라는 거 혹시 네, 아시죠? 많이 네. 참고하고 있는 데이터죠. 네. HRV가 근데 뭐의 약자인지 한번. 네, Heart Rate Variability라고 해서 심장 박동이 뛰는 그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처음 접하면 약간 신기한데 내 심장 박동이 아주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뛰면은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 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반직관적이라서 네네, 놀랐는데. 약간 좀 그래요. 네. 근데 내가 충분히 이완되어 있고 충분히 자율신경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 모드에 있고 하면은 내 심박이 좀 간격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그런 걸 이제 HRV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몸에 힘을 줘야지, 운동을 해야지, 어디에 집중해야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경을 안 써도 호흡은 되고,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내부에서 소화도 다 되고 그런 자율신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율신경계의 스트레스 정도를 HRV 지표가
그래도 연관성 있게 잘 표현해 준다라고 해서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소개팅에 나갔는데 내가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와서 HRV가 뚝뚝 떨어지네. HRV가 낮아지는 게 스트레스란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아,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오면 잘 네. 보여야 되니까 긴장도가 높아져서? 네네. 실제로 스트레스 와치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게 대만이나 중화권에서 유명해져서 나왔던 스토리가 이거예요. 그 앱을 설치하고 소개팅에 나갔는데 스트레스풀 해서 알람이 와서 보니까 이거 진짜 워킹하는구나 라는 거를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이 올려서 그 이후로 그 앱이 바이럴을 타서 많이 다운로드 됐던 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앱이 그 스트레스를 측정해내는 게 HRV를 갖고 HRV가 어떻게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그 앱에 논문 링크를 넣어서 애플의 앱 심사를 받아서 이제 장사를 하는 앱이거든요. 저도 그거 씁니다.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트래킹 툴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솔직히 아직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는 느낌이거든요. 아주 한국에서도 소수만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창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요. 부자들이 쓰면요. 시간이 걸려서 트렌드화되는 패턴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신 부자와 너도 이론. 네. 팀 페리스가 했던 얘기인데요. 팀 페리스가 하도 많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책을 쓰니까 어떤 팟캐스트에서 인터뷰어가 당신은 책을 쓰면서 항상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씁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팀 페리스가 고민하다가 자신은 자기 주변에 있는 부자들과 개발자나 뭔가 이렇게 너드, 기크 같은 사람들이 뭔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교집합에 있는 게 다음 5년, 10년 후에 트렌드가 되는 패턴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또 제 주변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창업이나 스타트업 씬에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밤낮 없이 한 10년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나면요. 그렇게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외로운 디바이스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무슨 클리닉 막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예요. 피해 일주일에 한 번씩 뽑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더 최적화하면서 내 건강도 최적화하면서 나의 부와 자산도 최적화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살까라는 분들도 덕지덕지 붙여요. 그때 팀 페리스의 이론으로 보면은 이게 부자의 관심사는 모두의 관심사일 수 있는 확률이 꽤 있고 그거를 가능케 하는 이 사람들이 신경 써서 하는 것들이 요런 것들이고 라고 하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이게 1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고민하고 신경 써서 어떻게 사업화되고 업계가 만드는지는 충분히 관찰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도 탭제로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좀 큰 병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뭔가요? 뭐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거나. 병목이요. 사람들의 인식이죠. 일단 해보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뒤로. 네, 너무 좋으니까. 사용자들 인터뷰 해보면은 병목? 이래서 못하겠어요 라는 게 좀 되게 작은 것들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서 자는데 너무 신경 쓰여요. 이거를 잠잘 때 차고 자야 내 수면의 길이가 어땠고 수면의 질이 어땠고 얼마나 분절이 됐고 얼마나 렘 수면과 얼마나 딥 수면이 됐는지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은데 내가 잘 때 이거를 도저히 못 차고 자겠어 라고 하면서 빼고 자면은 그 하루에 대한 수면에 대한 데이터를 잃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서 프릭션이 좀 있는 거지 병목이 있다거나 라고는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탭제로가 이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뭘까? 어떻게 하고 계신가가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면은 데이터들이 사실 뭐 건강 데이터는 애플 헬스에 있고 돈 관련한 데이터는 뱅크 앱에 있을 거고 일정한 캘린더에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흩어져 있는 것도 퍼스널 아까 만들시려고 하는 퍼스널 인텔리전스 플랫폼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걸 좀 탭제로는 어떻게 태클해 나가고 계신지 아니면 태클해 나갈 계획이신지 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자산도 많아져서 나발 라비컨트 같은 실리콘밸리 현자라고 네. 불리는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happiness equals wealth, health, good relationship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되게 동감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돈 같은 자산도 있어야 되고 뭐 좋은 직업 같은 것도 웰스에 들어가겠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처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행복은 선택의 영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복한 나를 집어넣으면 이 중간을 AI가 다 채워줘서 이렇게 하면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의 데이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순환으로 복리를 당신에게 쌓아서 가면 시간이 문제일 뿐 당신은 행복으로 갈 수 있어요. 건강으로 갈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자산 규모를 확보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없는 것들은 다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없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이 파이프라인의 앞에서부터 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저는 패스팅 웍스라는 iOS 앱 같은 거 만들어서 네. 얘가 잘 모아주는 거는 수면 데이터, 심박 데이터 그런 것들. 근데 내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데 얘가 잘 못 모아주고 있는 거 먹는 거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뭐 먹기 전에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서 앱에 분석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요즘 AI 모델이 너무 파워풀하니까 여기에 단탄지 얼마나 되고 칼로리 얼마나 되고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뉴트런스 해갖고 비타민은 어떤 게 얼만큼 들어가 있고 미네랄은 얼만큼 들어가 있고 같은 것들이 한 3초 만에 나오거든요. 그럼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은 거 사진 3개만 찍으면은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영양소를 적게 먹었고 그래서 보충제는 뭘 먹어야지 내가 내일 좋고 같은 것들이 그냥 단순 계산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 비슷한 앱이 또 카일 AI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런 앱들 되게 많거든요. 네. 한 100개 이상 있는데 왜 제가 만들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게 칼로리하고 매크로라고 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정도만 분석해줘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기본이고 저도 운동하고 저의 몸의 퍼포먼스라든가 저의 업무 강도 퍼포먼스를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제, 영양제 하나를 먹을 때도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서 먹고 싶고 내가 마그네슘을 먹으면은 밤에 수면의 질이 얼마나 올라간다는 인과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소비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은 탭제로에서 만든 패스팅웍스 같은 미량 영양소까지 다 분석을 해주는 앱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여기서 안 만들었을까? 곧 만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져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칼로리 데스핏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소비하는 열량보다 덜 먹어야 살을 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단순화된 모델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적게 먹어야지. 그래서 그거를 로깅해야지 하는 니즈 위주로 다이어트나 뭐 그런 쪽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돈을 벌 수 있고 비즈니스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 AI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은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더 맞춤형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직접 기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면 원래는 칼로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가 네. 같은 칼로리도 안에 탄단지 비율이 어떤지에 따라 그죠, 또 그죠. 다르다라는 것도 네. 이제 중요하게 돼서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또 이 다음 버전의 거를 지금 미리 만들고 계신다. 그죠. 예전에 그냥 cal.ai 같은 데서 단순하게끔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 혈당 스파이크 데이터 하나 더 보고 간헐적 단식 데이터 하나 더 보고 제가 만든 것처럼 미량 영양소나 비타민이나 미네랄까지 다 보고 비타민에서는 비타민 D 지금 부족하고 미네랄에서는 마그네슘 부족하네. 이걸 먹었을 때 너의 수면과 회복의 질이 높아져서 다음날 더 활기차게 할 수 있고 그런 축들을 올려줘서 더 종합적 관점으로 개인화돼서 해줄 수 있는 AI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나가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 첫 번째가
없고 먹을 수 있게 해준다. 네. 시작이고요. 이거를 먹는 거를 다 로깅했다고 해봅시다. 저는 먹는 것도 이제 다 로깅하게 됐으니까 요즘 뭘 로깅하냐? 저 염증 반응 로깅해요. 그것도 앱을 만들어서 Inflammation Works 같은 앱을 만들어서 네, 저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쁜 기름 같은 거를 먹으면은요, 요런데 이렇게 그 림프 또는 이제 머리 같은데 뭐 나요. 그게 일종의 염증 반응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등에 여드름 같은 게 나시는 분들도 있고 피부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이제 증상이 염증 반응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염증 반응 나쁘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를 의미 있는 데이터 로깅으로 시작하는 앱은 없어요. 그래서 만들고 데이터 쌓고서 돌아보니까 그 한번 피부가 뒤집어졌던 날 밤에 모 치킨과 편의점에서 산 전자레인지에까지 넣어서 돌려 먹는 라면을 매우 맛있게 오래간만에 야식으로 밤 10시에 먹고 바로 잤거든요. 네. 그랬더니 몸에 좋은 생활 패턴을 살던 사람이 한번 그렇게 일탈을 하니까 적응을 못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야, 나 죽을 것 같아 같은 것들을 염증 반응으로 몸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로깅을 안 하고 왜 이러지? 하고 갔으면 놓칠 수 있었던 것들이 저는 이제 제가 관측 가능한 형태로까지 올라온 거고 이게 데이터가 더 충분히 쌓이고 나면 제가 준 실험 돌리고 제가 A/B 테스트 제 몸에 뭐 먹어보고 하면서 돌리고 해서 인과 모듈로 도출되면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 내일 출장 가야 돼, 내일 영업해야 돼 할 때는 그런 야식을 먹는 실수는 하지 않겠죠. 네. 그런 식인 겁니다. 네. 그럼 요거를 이제 일반 유저들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네. 게 탭절의 네. 방향성이군요. 인생 쉽게 살고 싶은 사람 저는 제 주변에서는 잘 못 봤어요. 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요. 네. 모두가 다 성과를 얻고 싶어 하고요.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원해요. 근데 지금 데이터와 AI 활용이 이렇게 쉬워지고 있는 시대에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앞으로 굉장히 큰 낭비가 될 것이다. 열심히 살고 싶어? 열심히 일하고 싶어? 더 너를 잘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거 당연히 끼고 가야지. 그런 내가 원하는 삶을 해 나갈 때 이런 데이터 활용과 툴들은 너무 기본이지. 그런 사회가 올 건데 그런 툴들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재밌게 만들고 있다. 네. 이렇게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셨던 사례 중에 어떤 분석에서 또 와우가 좀 있었는지. 내가 사업을 한다 또는 집에 자산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세금 걱정을 하십니다. 네. 네. 근데 내가 뭐 싱가포르에도 조금 자산이 있고 미국에도 좀 자산이 있고 그 한국에도 좀 자산이 있어. 근데 우리 아버지도 돈이 있고 내가 물론 돈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은요. 막 어디까지가 절세고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거기에 뭐 가상화폐 같은 것까지 있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더 올라가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뭐 딱 정해진 답도 없어요. 국세청이 답이에요. 근데 국세청은 어떤 답을 줄지는 내가 신고를 하고서 어떻게 볼지는 모른다. 아무리 내가 아주 유능한 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용해서 이제 일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히스토리컬하게 이 정도까지는 됐어요라고 해서 절세를 했지만 다음 연도에 탈세가 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 책임은 당사자만 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신고 대리인이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미국이면은 뭐 IRS 같은 데서 PDF 파일이 어떤 식으로 나왔고 올해나 작년에 나의 자산과 관련된 법령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같은 게 최신화된 상태에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 같은 걸 넣었을 때 시뮬레이션이 쭉 돌아가질 수 있는 거를 원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많이 내지만 거의 문제가 안 될 시나리오로 갈 거고 어디까지는 그래도 지금 안정적으로 절세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는 지금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 누구 어떤 전문가분들은 좀 이런 의견들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거는 네가 리스크를 테이크 할지 안 할지 결정해. 같은 거를 뭐 몬테칼로가 되든 AI 딥러닝이 됐든 그거를 죽어라 돌려볼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어차피 책임은 내가 지른 건데 내가 컨트롤 하고 싶은데 맡겨놓으면은 아웃 오브 컨트롤 돼가지고 분명히 이거 그래
안전하게 많이 내지 뭐 했는데도 때려맞고 때려맞고, 하신 예, 분들이 예, 예.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고 하면 내가 좀 알고 하고 싶다 같은 데서의 그 완전 막 다 맡길 수밖에 없고 막 재단 만들고 하시는 완전 부자 분들 말고 제 주변에 있는 자산가 분들의 스윗스팟을 데이터와 AI로 채워줬다. 네. 근데 앱이 보면은 이제 글루코즈 워크스도 있고, 네, 패스팅 워크스도 있고, 인플레메이션 워크스도 있고, 네, 되게 여러 가지를 만들고 계신데 네. 그 이유는 뭔가요? 스타트업 창업을 한번 했었고 엑시트를 한번 했었잖아요. 연쇄 창업으로 다시 한번 내가 창업을 한다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남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지 않겠다. 음. 나와 내 주변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충분히 그 덕을 보면서 이게 좋으니까 우리 같이 써볼래요? 라는 걸 최소 10년은 만들겠다. 10년은 쌓아가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랑 맞아 떨어져서 탭제로에서 요거를 서비스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그 앱들을 뭐 어떤 생각으로 그것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저와 제 가족과 제 주변이 즉각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결과를 보여주는 툴부터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제가 40대인데 제 주변에는 충분한 자산가도 있고 충분히 자기 건강 염려증 그리고 그 운동인 호소자 분들도 충분히 많고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병원 말고도 일상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를 제 또래에서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고관여 분들, 자산 고관여 분들이 충분히 나의 질문 같은 것들을 던지고 충분히 의미 있고 좋은 답을 얻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데이터를 안 주고서 물으면 너무 상식적인 답밖에 받지 못할 테니 그죠. 나에 대한 데이터, 내 주변에 대한 데이터 그런 맥락 같은 것들을 충분히 주면서 좀 데이터 과학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논문이나 이미 상식적인 정보들을 함께 줌으로써 나를 위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잘 내려볼 수 있는 형태로 줄 때 지금 없는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어떻게 사업화가 될지는 모릅니다. 더 그분들의 삶을 좋게 만들어줬고 더 임팩트가 있었고 근데 이거 왜 남이 안 하지? 같은 거를 사업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그 태호가 이식해 주신 대그 분석 방법으로 몇 가지 돌려보다가 찾은 재밌는 사실이 저는 그 전날 외부 미팅이 2개 이하일 때 네. 그리고 저녁에 운동을 격일로 꾸준히 했을 때 그 다음날 HRV가 높고 그날 저녁에 레스팅 하트 레이트가 가장 낮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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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네. 다음날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전날에는 외부 미팅을 2개 이하로 맞춰놓고 네. 운동도 격일 그 리듬을 깨지 않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제가 작년에 제 주변에 있는 브라이언 포함해서 18명을 술을 끊게 만들었다 아, 라고 했잖아요. 네. 그 숫자는 정말 매번 들어도 놀랍네요. 네, 네, 저도 놀라운데 네.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HRV가 내가 전날 밤 술을 먹고 자고 일어났을 때 나는 분명히 숙취도 지금 다 지나갔고 해장도 했고 술이 다 깨서 제정신이라고 생각함에도 하지만, 불구하고 바닥을 치죠. 바닥을 친다라는 거를 보신 분들이 충격을 받는 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논문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 내가 과음을 하고 다음날 점심때쯤 이제 좀 살겠어라고 해서 술 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남아있고 뇌에 영향을 미치고 뇌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그게 뭐 말로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실제로 HRV가 회복이 안 되는 거를 숫자로 보고 대시보드로 보시는 분들은 그때서부터 처음으로 알코올 섭취가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게 된 거죠. 이거를 그냥 느껴버린 거죠. 네. 그럼 제가 만나면 약간 설득의 씨앗 같은 것만 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 끊은 지 몇 년이 됐고 네. 그 이후로 무엇이 좋고
그러려면 이제 저부터가 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씨앗을 심어 놓으면 보통은 6개월 안에 태호 나 술 끊었어 라는 식으로 돌아옵니다. 네. 네네. 이게 바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의 좀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행동을 바꿔준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데이터를 보여주면 정말 사람이 바뀌냐. 사실 대부분의 헬스앱들은 지금까지 그 숫자를 보여주는 데 강했지만은 몇 시간 잤는지, 몇 걸음 걸었는지, 뭐 심박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건 잘했지만은 결국은 숫자를 아는 것과 행동을 바꾸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로 보면 여기서 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은 많아졌지만은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오늘 뭘 다르게 하면 너가 어떨 거야 라는 제안을 해주는 제품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없는데 예를 들어 HRV가 낮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사용자는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죠. 네. 뭘 해야 내가 HRV가 높아지지? 라는 걸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HRV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행동을 바꿔주는 데까지는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어제 늦은 운동, 그 다음에 짧은 수면 이런 것들이 겹쳤기 때문에 당신의 HRV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럼 탭제로는 네. 다른 헬스앱들과 다르게 어떻게 이 제안들을 좀 잘 해줄 수 있는 건가? 네.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설명 가능한 AI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머신러닝은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스크롤할 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이거를 막 30분씩 보는데 이게 어떻게 당신이 중독되도록 잘 만들어졌는지를 사실 잘 설명하지는 못해요. 요즘 머신러닝이 너무 급격히 잘 발달을 해가지고 그 단계까지 갔거든요. 근데 사람이 내 행동을 바꾸려면 일단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네, 그렇죠. 그죠? 이게 몰라 그냥 돼라고 하는 걸로는 사람이라는 동물은 내가 바뀌기로 마음을 먹어야지만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서사를 부여해주지 못해요. 이런 데이터를 모았을 때 이렇게 해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내 퍼포먼스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동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내 의지, 내 윌파워가 너무 많이 쓰여지는 그러니까 초인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코치가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애슬리처럼.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힘들고 나의 윌파워가 너무 많이 쓰일 뿐이다. 근데 explainable, 설명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형태로 왜를 설명해 주면은 네. 좀 설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이게 탭제로가 잘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타겟으로 하는 커스터머들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길게 오래 건강하고 싶어. 아니면 조금 단기적으로 보자면 나는 이번 연도에 승진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들이 훨씬 이런 데이터와 AI를 통해 도출된 제안들을 이용할 만한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건강 회복 스코어 보여주는 앱들은 많은데 거기에서 끝나냐?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 필요성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 회복 스코어를 보여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운동 선수거나 뭐 내가 하고 있는 운동 종목을 더 잘하고 싶어.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레이싱에서 입상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몸을 만들어야 돼. 하여튼 니즈가 있을 때는 회복 점수가 보여지면 아차 싶으면서 빨리 잘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 이렇게 좋으니까 이게 설명 가능하니까 이게 어떡하라고 알려주니까 라는 노이즈가 될 분들은 일단 저희의 타겟으로 보진 않고 목적이 확실한 분들을 직접적으로 이거 이루면은 나 1,0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을 과금해도 그 사람은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FD처럼 가서 원하는 성공을 같이 이뤄드리고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실행이 필요하다 하면 이룰 수 있는 선순환에 올려드리고 네. 그게 탭제로의 초기 단계의 타겟이겠군요. 접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걸 좀 종합해 봤을 때 탭제로의 좀 차별점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잘 모으고 이거를 기반으로 explainable하게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주고 행동까지 제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매출까지 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초기 타겟을 되게 잘 설정하고 옵젝티브가 있는 명확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삶을 바꿔주는 거겠군요. 네, 이게 요즘 타이밍상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니까 개발이 저의 전문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AI 코딩 에이전트가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은 훨씬 완성도 높게 빠르게 만들어주잖아요. 모두가 그 무기는 다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기보다 빨리 만들래, 내가 저기보다 많이 만들래 라고서 가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네, 네. 좀 다른 시도들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애플 제가 많이 만들지만 그 앱 자체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탐색과 탐구를 하고 있는 단계를 가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이야기하는 중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간 FD 비슷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또 항상 많이 언급되는, 탭제로에서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웰스인 것 같거든요. 네. 건강 앱인데 왜 웰스를 얘기해?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왜 같이 가는 거라고 보세요? 아까도 뭐 잠깐 언급 나오긴 했지만은. 네. 네네네. 이게 삶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네네. 건강한데 돈이 없으면 이상한 것 같고요. 돈이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적절하게 그때그때 내가 좀 더 가치를 부여하고 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좀 더 내가 퍼포먼스가 좋거나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갈릴 때는 있겠지만, 이것들이 서로 자신들을 도와주고 중강시키면서 나의 부와 나의 건강이 좋아지는 형태로 가야만 중간에 현타가 온다거나 삶을 등진다거나 하는 확률이 낮아지는 걸, 실리콘밸리에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돈 벌어놓고서 아이고 의미 없다고 최악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만 쫓을 것도 아니고 건강만 쫓을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내가 원하는 인생관에 의해서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같이 봐줘야지만 된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돈을 좋아하지만 돈에 대해서만 너무 얘기하는 것을 터부시하기도 하지만, 돈 필요하다, 건강 필요하다, 같이 증강하자, 여기에서 플러스 해본다고 하면 굿 릴레이션십 챙겨보자. 그래서 우리 서로 만족스럽고 좋은 영향들을 나눌 수 있는 주변으로서 기능하자. 그래서 웰스를 좀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 조금 더 미래로 패스트포워드 해가지고 탭제로가 만들고 있는 이런 퍼스널 디시전 인텔리전스가 많은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다면 네. 어떤 그림이 좀 펼쳐질 것 네. 같으세요? 네, 네. 사용하는 사람, AI가 파워풀하니까, 또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의사결정으로 좀 더 빨리 가깝게 가주는 게 강화되고 증강될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는 지구 정복이 내가 목적이야, 그래서 지구 정복을 이루게끔 퍼스널 디시전 인텔리전스를 아주 맥시마이징 해갖고 쓸 거야, 그런 사람이 많아 네. 하면 지구는 멸망하겠죠. 무서운데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행복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찾아갈 것이고 하는 분들이 좋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툴들을 쓴다고 하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생기는 변화들은 뭘까요? 그냥 일반 직장인들 네. 같은 분들, 저희 같은 뭐 직장인들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직장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모두가 네. 대표일 거고요.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면서 웰스와 헬스를 추구할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모두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저러면 좋겠다라는 예를 수백 가지는 들 수 있죠. 네. 뭐 미팅과 함께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너무 좋겠죠. 네네네. 근데 패스트포워드에서 미래를 물어보셨으니까
직장을 지금 내가 돈 벌고 다녀야 된다라고서 나의 멘탈 모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 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틀을 깨주는 네.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직장을 다녀야 돼요. 이런 질문이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직장인은 틀에 갇혀서 사고를 하면은 어떻게 내가 승진할 것인가라는 오브젝티브를 정하겠지만 이거를 그럼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라는 거를 또 AI를 통해서 진짜로 알게 되고 그럼 나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난 행복하고 싶어. 그죠? 그럼 너가 행복하려면은 직장을 나와서 뭘 해야 돼? 라는 식의 안내를 또 해줄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물론 저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직장인 생활을 해봤지만 직장인이 받는 월급이 너무 달콤하고 네. 직장에서의 나로 강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면 다양한 선택지가 있거든요. 창업가분들은 그걸 알죠. 뭐 대표님분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 열심히 일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추구하러 가는 방법으로 창업을 선택하신 거라서 잘 아시는데 그거를 창업가분들만 하라는 법이 있나요? 근데 안 해보면 네. 상상이 잘 안 그죠? 될 것 같아요. 그것뿐이에요. 네. 내 세상이 작아서 상상이 안 될 뿐 내가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경험들을 더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강화해 볼 수 있어? 이걸 할 수 있는 나의 의사결정들은 뭐야? 이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의 탐색의 탐험 이런 것들은 뭐야? 라는 질문을 한다면 되게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퍼스널 디시전 인텔리전스가 도와줄 수 있을 거다. 네, 저는 미래를 물어보셨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 AI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뭘까? 네, 결국은 우리는 그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제안한 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또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직장인들은 사실은 이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시키는 걸 하나, 상사가 시키는 걸 하나, 똑같은.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아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증강시키고 내가 이런 하루하루의 좋은 의사결정을 쌓아갔을 때 복리로서 나에게 실현될 미래를 또렷이 그릴 수 있는 게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되는 분들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실 거고 그게 좀 아직 심상적으로 잡히지 않은 분들은 이런 엄청 좋은 툴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개인 AI가 지켜야 될 선 관점에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AI가 선이 있을까요? 네. 네, 그 라인이 있을까? 뭐 핵폭탄 만드는 법, 뭐 드론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은 아예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뭐 안 되게 법을 어기도록 제한하거나. 네네네네. 근데 많은 퍼스널 디시전 인텔리전스가 아까 세금 얘기도 했지만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인 인간 개체에게 그럼 너 어디까지 책임을 질래? 어디까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너에게 좋은 선택은 뭐야? 같은 식으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AI가 선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이거는 해킹할 수 있고요. 쓰는 사람들이 네. 자신의 주변의 질을 이걸 쓰면서 더 높여서 악의적인 목적보다는 동반성장하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식으로 퍼스널로 시작하지만 좀 더 그렇게 더 좋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데까지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퍼스널 디시전 인텔리전스가 가장 잘 쓰이는 미래겠네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는 좀 저희가 모으고 분석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프라이빗한 데이터다 보니까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탭제로는 이거를 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현재를 놓고 보면은요, 그냥 로컬에 있어야 됩니다. 로컬에 있어야 된다. 네. 데이터도 로컬에 있어야 되고요. 네네. 클라우드로 가면 안 된다. 네. 분석도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하겠다. 난 파워풀한 모델을 쓰고 싶어. 하면은 비싸고 파워풀한 LLM 클라우드로 쓰면 되는데 나는 로컬에서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아주 비싸고 좋은 모델이 아니고 로컬 머신에서 돌아갈 만한 모델로도 동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처음서부터 파워풀한 LLM한테 물으면은 뭐 비즈니스 만들기는 쉽긴 할 텐데
굳이 인과 모듈로 만들고 굳이 대글을 한번 거치게 만들고 굳이 한번 노트북을 한번 거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프론티어 모델이 아니어도 말이 되는 선택지들이 도출되는 일종의 하네스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탭제로도 결국은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최적화한 탭제로만의 모델을 가지고 엣지에서 돌아갈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그림도 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근데 그게 오픈 소스라기보다는 이제 오픈 웨이트 모델이겠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건 가격 면에서도 로컬 모델을 파인 튜닝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닝 하거나 해서 의사 결정을 더 적은 토큰으로 더 필요한 형태로 뽑아내게끔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원가 절감도 되고 사용자들이 로컬에서 더 만족스럽게 쓰는 그림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전에는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사용자들이 적을 때 많이 해볼 수 있는 게 양해 구하고 직접 붙어가지고 파워풀한 모델 써가지고서 이런 것까지 되네 하면서 와우 들으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건 또 초기 스타트업만의 장점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거를 지금 적극 누리고 있기도 해요.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이제 건강 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퍼스널 디시전 인텔리전스라는 게 어디까지 어떤 미래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김태호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뭘까요? 좋은 삶이요? 네네. Good life. 살면 살수록 주변에서 예를 들면 제 배우자나 저의 아이들이나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저를 좋아하게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러브백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네. 이게군요. 이게 네. 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하는데 저는 행복하고 싶은데 어떨 때 행복하냐라고 보면 제가 행복한 사람으로 둘러싸였을 때 저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을 때. 네. 그러면 이게 또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언행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선순환으로 저한테 행복으로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나한테 맞는 내가 추구하는 좋은 삶이다 라는 거는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았고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리되고 하는 질문, 좋은 질문들도 많았고요.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카카오 벤처스에서 받은 것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것들도 있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 주변의 질을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그거를 좀 주변 엔지니어링이라고까지도 제가 말하는 편인데 카카오 벤처스를 통해서 만나게 된 분들은 지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주변에서 되게 중요하게 서로 좋은 영향들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좋은 인연이었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증강시키고 갚고 저도 도움 필요할 땐 받으면서 더 나아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오늘 얘기 나누면서 이제 조금 더 컨텐츠적으로 그 소감을 얘기해 보면은 개인 AI 에이전트가 가져와서 분석하는 이런 그 입력값 중에 건강 데이터가 진짜 중요한 한 축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지금 AI 비서들은 일정이나 이메일을 볼 수 있지만은 사용자의 컨디션을 잘 모르고 있는데 결국 이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분석됐을 때 진짜 이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삶을 최적화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하고 또 오늘 이 사람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까지인가를 또 이해하는 AI가 더 좋은 비서가 되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토크를 좀 마무리해 보면은 오늘 캐첩에서는 이제 탭제로의 김태호 대표님 모시고 건강 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퍼스널 디시전 인텔리전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서 미래를 좀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캐첩은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미래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탭제로가 앞당길 퍼스널 디시전 인텔리전스가 모두의 손에 쥐어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